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이야기는 25강에 바로 계약의 종료 후의 원상회복 문제를 논하라는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따져보자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럴 때는 역시 내용 속에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100% 이해하는 쪽에 역점을 두고 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만약 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원상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본 교재 속에서는 4절에서 우리가 배웠고 또 계약 후의 원상회복을 논하시오라고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 역시 우리는 교재 범주 내에서 응용하는 문제나 또는 키워드를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잘 정리하며 나가는 거. 바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이거죠. 교재에 있는 이야기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며 여러분이 따라준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범주의 이야기가 나오지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단지 응용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난해한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린 거의 교과서 이야기 위주로 강의를 갖다가 내용을 갖다 이해를 하고 내용 일단 이해, 키워드 광고 그리고 이제 논술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계약 후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논하라. 그럼 첫째 우리 교재에서도 배웠지만 상품이나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재고품을 갖다가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문제를 논하는 걸 갖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가맹계약과 가맹본부 사이에서 바로 계속 거래가 일어났다. 그럴 땐 뭐가 되느냐 지속적으로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상품과 재고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맹사업자가 자기가 소유의 것인 거 가맹점의 소유일 때는 어떻게 되죠? 가맹점 바로 가맹을 갖다가 계약을 맺은 사람의 입장이 소유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품이나 대금을 갖다 이미 어떻게 됩니까? 지급을 한 상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사업자의 소유자인 경우 만약 이미 돈을 다 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물품에 대해서는 영업의 표지를 제거한 후 왜? 이제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영업 표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가 되느냐 임의대로 처분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바로 요 답을 갖다 우리가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가맹사업자가 이미 가맹본부에 돈을 준 물건에 대해서는 바로 가맹점의 소유의 물건이 된다 이거죠.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영업 표지를 갖다 제거한 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점의 소유의 경우 소유의 상품의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말을 여러분 명백히 제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맹사업자가 임차한 경우 자기가 아니라 본부로부터 임차를 했다 하는 경우가 이해되죠. 원칙적으로부터 가맹본부로부터 이해되느냐 그러면 사용 또는 대차 임차의 경우에 물건의 경우는 반환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차용물에 대한 반환을 갖다가 원상회복에 관한 민법 규정에 대로 우리 민법 규정에는 남의 물건을 갖다 빌렸었을 때는 바로 원상회복해서 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환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은 차용물을 갖다 반환한다는 얘기가 되고 이럴 땐 반드시 원상회복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해줘야 된다. 이걸 갖다 우리가 명백히 알고 있고 답을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소양이 갖춰져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얘기는 가맹사업자의 소유의 경우다. 이럴 때는 이미 돈을 갖다 다 준 상태다. 이럴 때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영업표시를 제거한 후에 임의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답으로 적어줘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임차한 경우다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사용대차 또는 임차한 물건이다 본부에게 그러면 가맹사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차용물을 반환해야 되며 본부에 그리고 원상회복에 의하여 반환한다는 이야기인 민법 규정을 갖다가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바로 가맹사업자의 본인의 것이다 그러면 표지를 떼고 팔면 되고 만약 예를 들어 가맹본부로부터 차입했다 그럴 때는 원상회복 반환해야 되며 민법 규정에 따라 원래대로 원상태대로 해서 바로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답을 갖다 두 개를 달아주면 된다는 이야기로 가맹 후의 원상회복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연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맹금을 갖다가 반환해 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받은 뭐가 됩니까? 가맹금에 대하여 반환을 해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반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항상 가맹을 가입할 때 냈던 가맹금을 갖다가 이랬냐 이제 완료가 되었으니까 남은 나머지
공지한 나머지 본부가 받아야 할 모든 내용을 갖다 공지한 나머지 부위는 서로가 의되죠 상계해서 돌려준다. 그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때 나오는 게 바로 가맹금 반환의 의무라는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금은 명목적으로 지급한 금전의 내용을 어떻게 정했느냐. 바로 정할지는 계약사유의 바로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 간의 자유에 맡겨졌다 이거죠. 다만 지급한 성격에 따라 반환의 의무가 있다면 반환을 갖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바로 가맹 반환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거죠. 가맹 반환 청구권을 갖다가 바로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이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죠. 가맹금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반환하는 걸 갖다 부당하게 하는 내용, 부당하게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는 약관법에 의한 규제. 약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개인의 계약이 아니라 보험처럼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했는 경우에 있어서 바로 부당하게 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무조건 포기하면 나중에 가맹점을 갖다 포기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청구권에 대한 부당사항을 적었을 때는 이거는 무효다. 반드시 돌려주는 거 정당하게 서로 기부와 테이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바로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가맹금을 갖다 돌려주지 않고 만약에 반환 청구를 부당하게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는 이건 법에 걸린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환금에 대한 뭐가 되느냐 반환의 대상은 개시지급금,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이행에 대한 보전금, 가맹금이나 개점 초기에 받은 바로 시설물, 원자재, 대금 중 적정한 가격을 갖다가 도매 가격으로 우리가 써서 초과하는 바로 금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만약에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원자재, 부재 등에 대한 이야기에 도매 금액을 갖다 가격을 갖다 제외한 나머지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정기지급금이나 그 다음에 교육훈련비 보험료 등은 소모성 투자 경우는 뭐해야 됩니까? 어차피 사용했기 때문에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개시에 대한 지급금이나 이행부정금 성격의 가맹금이나 기초 초기에 공급받은 뭐가 되냐 시설물 원자재를 갖다 빼고 도매 가격으로 빼고 초과하는 부위의 금전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정기지급이나 교육훈련이나 보험료 같은 소모성 투자에 대해서는 어디 되느냐 제외될 수 있다. 그래서 가맹금을 갖다가 넣었는데 개시지급금을 넣었는데 적정한 도매 가격을 초과한 공급받은 도매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받아야 되고 단 소모성에 대한 투자 경비는 어떻습니까? 이미 다 사용했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명시하는 것. 여기 바로 가맹금의 반환의 대상을 갖다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반환금, 가맹금에 뭐가 되느냐 그 범위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반환 가맹금의 범위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 되는데 바로 반환 금액을 갖다 정함에 있어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바로 대가성 또는 계약기간, 계약의 이행기간, 가맹 당사자 간에 뭐가 되느냐 귀책의 정도에 의하여 반환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맹 계약서를 맺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하게 기록한 당사자 간의 계약에 근거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반환되는 가맹금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맹 계약 체결의 경우에 그리고 뭐가 되느냐 지급된 뭐가 되느냐 대가 성격 그리고 가맹의 계약기간, 그리고 가맹의 계약의 이행기간,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귀책,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정도에 따라 우리는 고려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반드시 외우면서 정리를 해주는 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금을 갖다 정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경우가 어떠냐, 그리고 대가에 대한 성격이 얼마 같느냐, 기간이 얼마였느냐, 이행기간이 얼마였느냐, 사업 당사자 간의 귀책의 정도가 어야 되느냐에 따라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 서로가 명확하게 기록한 사항에 의하여 바로 서로가 어야 되느냐 그러면 돌려줘야 된다 하는 게 반환 가맹금의 범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가맹금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원상회복. 원래대로 어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걸 갖다 원상회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상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가맹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상회복의 의무를 갖다가 이행해야 되고 그 다음 원상회복 의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무를 갖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지체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책임은 부담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해지를 했을 때 원상회복을 갖다 해줘야 되며 회해야 될 사람이
만약에 이행을 갖다 지체했을 때는 거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책임을 부담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원상회복. 예를 들어 가맹점이든 가맹본부든 원상회복을 시켜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맹점의 경우 같으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상품 이런 것들을 다 원상복귀 시킨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맹본사의 경우는 예를 들어 대금을 갖다 받은 것 중에 돌려줘야 할 부위는 가맹금에 대하여 반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원상회복의 책임을 져라 하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맹사업자의 지체에 대한 책임.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가 원상회복의 의무는 가맹본부에 대한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에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보증금을 반환 이행을 갖다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산에 의하여 보증금이나 반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한은 가맹점의 지체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궁극은 뭐가 되느냐? 보증금을 갖다 가맹본부로부터 받는 순간부터 그게 동시이행 관계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죠. 아까 말했지만 가맹금을 갖다가 반드시 어디 되느냐? 보증금을 반환하고 그게 또 이제 원상회복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보증금을 갖다 이행하지 아니했다면 바로 예를 들어서 그 지체에 대해서 가맹사업자가 지체된 데 의하여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요거는 둘 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맹본부로 볼 때는 가맹금을 갖다 돌려줘야 되고 나머지 부위를 돌려줘야 되고, 가맹사업자로 볼 때는 바로 자기가 사용하던 여러 가지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시킨다는 이야기. 거기에 대하여 지체 책임은 바로 있다라는 얘기가 된대. 예를 들어 가맹금을 갖다 돌려받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면 바로 이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가맹에 대한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맹금을 갖다 반환받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본래대로 원상회복과의 이야기는 동시에 일어나야지, 가맹금을 받기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절대 왜 되느냐? 가맹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둬야 된다. 지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라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업표지 등을 갖다가 사용을 갖다 중단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가맹사업자가 이제 완료가 되었다면, 가맹관계가 완료가 되었다면 바로 여러 가지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의무를 서로가 해야 되죠. 가맹사업자는 포기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사용해서는 아니 되죠. 자,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갖다가 사용을 갖다 중인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맹계약이 해지하려면 반드시 귀책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갖다가 해야 되냐 별개로 하고, 가맹사업자는 더 이상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계약이 끝났을 때는 가맹본부의 의의되느냐 영업표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바로 이걸 갖다 의의로 봐야 되죠. 그리고 반드시 원상회복의 내용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았던 영업표지에 대한 사용을 갖다 중단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를 제거하거나 또는 아니면 뭐가 되냐, 제거 불능한 경우에는 가맹 폐기 또는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에 반드시 반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상회복을 해준데 이 원상회복을 갖다가 중단하거나 제거하거나, 제거가 불가능할 때는 그대로 폐기하거나 아니면 본부에 돌려줘야 되는 반환의 의무를 갖다 가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원상회복의 내용을 정리를 해줘라 하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느냐, 그럼 가맹사업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다시 한번 쭉 우리가 살펴본다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상품을 갖다 반환하라 하는 얘기가 되고, 두 번째는 바로 가맹금을 반환하라 하는 말이 되고, 세 번째는 바로 가맹에 대하여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논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영업표지를 갖다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가맹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의 대표적인 본부와 사업자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정리해주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16번은 바로 계약이 종료된 후 이미 가맹계약을 갖다 이제 종료를 했다 이거죠. 종료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가맹계약을 갖다가 종료했다 이럴 때는 어떤 이야기라면 종료 후에 같은 내용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경업 피지의 의무, 경업 금지 의무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한다면 경업 금지 의무란, 경업 금지 의무란 말은 가맹사업자 자체가 체결된데 현재까지 운영하던 가맹사업과 동일한 운영 또는 뭐냐 유사업종의 영업을 갖다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바로 경업금지 의무라고 얘기하더라. 즉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가 의되느냐 가맹본부와 과약을 갖다 맺어가지고 거래를 해왔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 이제 서로가 의되느냐 그럼 계약이 종료됐다면 종료 후에는 똑같은 업종에 손을 대가 비밀을 즉 본부의 어떤 비밀을 갖다가 이용하는 또는 악용하는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 걸 경업금지 의무라고 얘기한다. 이거죠. 그러면 경업금지 의무로 인한 내용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가맹사업자는 바로 비밀을 갖다 영업 비밀을 갖다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예를 들냐 바로 동종의 영업 금지가 되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다 제한할 수 있다라는 데서 제한부 조건이다 하는 얘기가 있며 경업 금지로 인한 문제는 바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다 제한 너무 어떻습니까?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그 부인은 우리와 경업 금지 의무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업금지 의무의 원래 뜻은 유사업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다 제한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 경업금지 의무로 일어나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제기해 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종료 후에 경업금지 의무에 대하여 일단 똑같은 업종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갖다 경업금지 의무라고 얘기한다는 말을 적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뭐가 되죠? 바로 동종의 영업금지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질 때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 바로 가맹사업자가 나중에 나와가지고 할 일이 없게 되는 문제를 갖다 가지든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본부가 끝까지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유사한 업종에 손댔을 때 제한을 한다면 바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준다는 문제의 한계성이 있다는 걸 제시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논의의 방향은 뭐가 되냐? 경업금지를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논의의 바로 방향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 이 논의의 전개 방향은 어떻게 되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경업금지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거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가맹계약 기간 중에 경업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가맹을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중간에 경업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바로 가맹기간 중에 금지는 계약의 본질에 반하여 이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맹본부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해야 될 이야기를 갖다가 경쟁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게 계약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이미 만약에 그 시유에 뭐가 되느냐 그럼 본부가 하는 어떤 일을 가맹사업자가 뭐가 되느냐 반하여 예를 들어 본질에 반하여 자기가 경쟁되는 업종을 갖다 종사하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왜? 하나의 경업금지의 어떤 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의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는 당연하다. 계약기간 중에는 당연히 의해되느냐 그럼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갖다가 하나의 당연한 의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근데 만약에 계약기간 완료가 된 후에 어떤 문제는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계약기간 중에는 당연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경업금지 의무는 어떤가를 생각해보자 이거죠. 자, 여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종료 후에는 동종업종 금지를 갖다가 의해되느냐 금지하는 것은 가맹사업자에 의해되느냐 자유를 갖다가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업금지 범위에 대하여 문제를 갖다 우리가 잡지 않을 수가 없다. 당연히 만약 경쟁업체 예를 들어서 계약의 기간 중에는 당연히 금지가 돼야 되지만 만약 완료 후에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를 갖다가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료 후에 경업금지 인정 여부는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예를 들어서 영업의 비밀을 갖다가 이되느냐 보호하기 위해서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일정 기간 지역에 대해서 본부와 동일한 어떤 업종, 동종의 업종을 못하게 하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가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영업 비밀을 일정 기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일정 지역에서
그 다음에 가맹부와 동일한 어떤 업종의 종사는 금지시킨다는 얘기로 우리가 정리를 내려줘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암기도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바로 만약 예를 들어 당연히 계약기간 내에는 당연히지. 계약대 완료 후에는 바로 경업금지 의무를 갖다 노하우나 영어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정 지역에서 가맹본부와 똑같은 업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제한을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경업금지의 한계는 뭐가 되느냐. 이렇게 할 때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경업금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너무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넓거나 그 다음에 장기간이 될 경우는 가맹사업자는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범위나 또는 아니면 기간을 가맹사업자 당사자 간의 형평성의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원론적 이야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가맹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그 범위나 또는 뭐가 되느냐 기간에 대해서는 바로 수용될 수 있게끔 양자 간 형평성의 원칙을 우리는 지켜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중도에 해지된 경우라면 어떻게 되느냐, 해지된 경우에 경업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이 되겠죠. 이럴 때는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는 어느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이해하여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하여 우선적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하죠. 가맹사업자가 귀책의 경우는 존속기간까지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고, 가맹본부가 귀책이 될 때는 가맹사업자의 영업의 자유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영업자유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그래서 가맹사업자의 잘못이었느냐 가맹본부의 잘못이었느냐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항을 분명히 우리가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가맹사업자의 귀책의 경우라면 반드시 어디 되느냐 그러면 존속기간까지 원래 계약의 이 존속기간까지는 지켜줘야 되고,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가 된다 그러면 영업자유의 제한을 갖다가 우선되어서 풀어줘야 할 것이다. 영업의 자유를 바로 생각해줘야 된다는 얘기. 이 두 가지 귀책 사유가 누구냐, 본부냐 가맹사업자냐. 가맹사업자라면 당연히 계약기간, 남은 계약기간까지 경업금지가 돼야 되고, 만약에 본부의 귀책 사유라면 당장 그 사람의 영업자유의 우선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제약 조건을 풀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중도에 해지된 경우는 누구의 책임이냐에 따라 우리가 바로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면 되고 정리에 답을 달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업 양도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영업을 금지해라 양도했을 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업을 갖다가 남에게 양도하고 본부로부터 인정을 받아가 양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자, 사업의 뭐냐 그러면 가맹사업의 추세, 확장 추세와 더불어 가맹점의 양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는 본부와 그 다음 양수인 누구에게 경업금지가 의무를 갖다 부담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가맹본부와 그리고 이걸 갖다 양수한 사람, 바로 옛날에 하다가 자기가 손 놓고 나간 사람에게 바로 경업금지 의무는 누구가 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데, 경업금지 의무는 바로 상대방이다. 의무의 상대방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거죠. 가맹사업자는 영업 양도로서 양수인에게 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는 10년간 일정 지역에서 경업금지를 갖다가 바로 할 수 없게끔 부담을 주게 하고, 그 밖에 양도인은 가맹본부와 별개의 특약에 따라 바로 경업금지 의무를 갖다 지닌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경업금지는 만약에 양수인이 있다면 10년간 그 인접지역에 경업금지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맹본부와 별도로 어떤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경업금지 의무를 갖다가 어디 되느냐 부담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그냥 단순하면 10년간, 만약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따라 경업에 대한 금지 의무를 갖다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만약에 양도를 했을 때 경업에 대한 이야기, 경업금지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다 이거죠. 그래서 경업금지는 종료한 후에 경업금지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중은 당연히
당연히 본부와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바로 문제가 되는데, 바로 예를 들어 누구의 귀책이었느냐, 누구의 귀책이느냐에 대하여 우리가 각각 의해야 되느냐 그러면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죠. 경업금지의 한계가 되고 중도가 되었을 때 누구 책임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얘기가 되고, 양도를 했을 때는 바로 10년간 인접재개에서 할 수 없다는 거고,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의하여 정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꼼꼼히 여러분이 기억하고 답 쓸 때 적어주면 될 거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7번에 가게 되면 가맹사업자의 영업 비밀 준수 사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영업의 비밀 사항이 어떤가, 영업의 비밀 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얘기하죠. 자, 영업의 비밀이란 말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한 바로 독립된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가맹본부의 예를 들어 생산의 방법이라든가 판매 방법이라든가 그 밖에 영업활동에 의해야 되느냐 그럼 유용한 경영 정보를 우리는 전부 다 영업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준다 하고 정의를 앞에 할 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가맹계약의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관련된 노하우나 그 다음에 비밀이나 교육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가맹계약이 바로 본부가 해야 되는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다 교육도 시키고 제품도 두고 노하우도 전수하기 때문에 취득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비밀을 갖다 반드시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맹본부는 당사자 간과 상당한 시간 동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호라든가 또는 아니면 상표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구축에 의한 여러 가지 노력과 비용을 갖다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비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비밀 준수의 의무는 어떤가를 우리가 보면 가맹사업자는 영업비밀 준수의 의무는 가맹계약서의 내용으로 규정을 갖다가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과 그 다음 경쟁방지법을 통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가맹사업에는 영업비밀을 갖다 반드시 준수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거죠.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해서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가맹본부의 어떤 영업의 기술이나 영업의 비밀을 갖다가 누설하지 않을 것을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바로 영업의 비밀의 준수의 사항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그걸 갖다 지키지 않았다 이럴 때는 어떻죠? 손해배상의 책임을 갖다가 우리가 물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첫째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가맹본부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고의나 과실로 예를 들어 영업 비밀을 갖다 침해했을 때는 바로 가맹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해에 대하여 의되느냐 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노하우나 기술 같은 걸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교육상 우리가 여러 가지 해줬는데 이걸 누설했다 이거죠. 영업 비밀을 침해당했다 이럴 때는 바로 손해를 갖다가 가한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게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금지 청구가 있다 이겁니다. 가맹본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위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침해를 갖다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있는 경우는 부분에다가 행위 금지에 대하여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답을 갖다 적어줘야 되겠죠. 손해배상 아니면 이제 영업 침해를 갖다 못하게 금지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보상권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상 청구에 대한 문제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보상 청구란 대리 활동으로 인한 본인의 새로운 고객을 갖다가 획득한다든가 또는 영업상이 가지고 있는 현저하게 증가된 인하여 종료 후에 본인의 이익을 갖다 얻고자 하는 경우는 대리상이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상은 본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가맹사업자도 대리상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 청구 제도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가맹사업에게 유추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 이게 바로 보상권을 갖다 청구할 수 있는 문제로 제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주면 된다는 얘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